자, 8월 13일 조간딱풀 2부는 미래통합당 사정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. 지지율은 오르는데 뭔가 한계에 있어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니고 여당이 실책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오부지리로 지지율이 오르는데 안에 내부에서는 여전히 뒤숭숭하고 어떤 딱 틀이 갖춰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 독자 플레이를 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중앙일보 8면을 보시면은 미래통합당 총선 끝난 지 넉 달 책임 들쳐 뭐하나 맹탕된 백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총선 패배 그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백서를 만든다고 했었죠. 제가 이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백서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. 그런데 이 백서 자체가 맹탕이다. 이것이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. 패배 책임 가려서 이름을 넣자 이런 공감대가 처음에 그 형성이 됐는데 누구누구 책임다 형성이 됐는데 당 안팎의 이해 당사자가 막 얽히면서 표류를 해버렸다. 그리고 겨우 나오는 것이 한교안 탓, 김형호 탓,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. 그러면서 떠넘기기. 이 사람들은 지금 당이 없습니다. 당이 없는 사람들 너희들 때문이야. 다 떠넘기고 두루뭉술한 반성문이 나왔다. 그래서 나쁘거렸다 이런 말도 나오고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은 박근혜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박근혜 사태 사과를 박근혜 사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된다. 자,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의 비대위 대표고 당 그 총선 선대위원장이었죠. 자, 그래서 박근혜 사태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. 박근혜 사태 사과를 해야 된다. 왜 지금 이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? 총선 그 참패 책임을 이제 넘기는 것인데 통합당에서는 또 다른 논란도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. 주호영 이거 동아일보 신문입니다. 주호영 강복절 박 사면 요구 계획 없다.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 계획 없다. 당에서 윤상현 의원과 박대철 의원이 지금 8.15 사면 이야기를 했었죠. 문재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어차피 뭐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은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죠.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딱 잘랐습니다. 사면 요구할 계획 없다. 당 차원에서. 그리고 김종인도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다.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김종인은 한 발 더 나갑니다. 박근혜 탄핵에 더불어서 이명박까지 소환을 합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도 소환을 합니다. 박근혜 탄핵, 이명박 구속 사과하겠다. 본인이 사과하겠다. 박근혜가 탄핵까지 이르게 된 과정, 탄핵을 당한 잘못, 그리고 이명박이 구속된 그 범죄, 저지른 범죄,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겠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김종인, 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가 미흡했다. 그리고 호남 홀대도 반성한다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김종인이 이명박까지 갑자기 소환을 한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것이 아마도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것이고 지금 모처럼 상대방 실책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를 다 떨치고 한데 모아서 이렇게 그 힘을 총력을 하나로 모아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대선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서 박근혜 이명박을 또 소환을 했습니다. 박근혜 이명박 소환하면은 당연히 아직 당내에 남아있는 친박 세력 또는 친이 세력이 반발을 하겠죠. 그럼 다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. 갈등이 일어나면은 상대방 실책으로 좀 그나마 오르고 있는 이 지지율도 또 언제 떨어져 버릴지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또 집권 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더구나 김종인은 지난 총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.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본인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지휘를 했고 그래서 참패를 했는데
참패 원인을 백서를 뭐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원인을 박근혜 이명박에게 다시 다 떠넘겨버리고 본인은 싹 빠져나와서 내년 4월까지 비대위원장을 하겠다.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참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오늘 마지막 이슈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닮은 꼴. 최재형 감사원장이죠. 닮은 꼴. 버티기다. 두 사람 다 버티기다. 자, 이 윤석열, 최재형 두 사람은, 윤석열은 뭐 다 잘 아실 거고, 최재형 감사원장도 처음에는 감사원장에 임명할 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극찬을 했죠. 적임자다 막 극찬을 했는데, 이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이 원칙대로 이렇게 감사를 한 감사 결과를 이제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, 또 이 정권에서 감사위원으로 하라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런 이야기, 그리고 또 원전도 그렇죠. 원전 탈원전 이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감사 그 결과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다시 최재형의 사퇴를 막 주장을 했습니다. 여당 의원들이 7월 29일이죠. 국회 법사위에서 최재형 원장을 불러서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. 뭐 이럴 거면 정치하라.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. 자, 오늘 조선일보 보시면은 8면 보시면은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 안 한다. 감사원장 사퇴 안 할 거야.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왜 사퇴해? 임기가 있는데.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도 임기가 있죠. 임기가 있는데 왜 사퇴 안 하냐? 여당의 사퇴 압박 며칠 지난 뒤에 일부 감사원 간부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사퇴 안 한다. 묵묵히 우리 할 일 하자.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이야기한 상황인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계속 좀 전면에 아직도 안 나서고 있죠. 그 전에 독재, 전체주의 이런 식으로 초임 검사들에게 세게 한마디 한 뒤에 다시 또 자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그래도 지금 여권에서는, 정권에서는 계속 그 윤석열 손발 자르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. 자,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형사 공판 강화한 검찰 직제 개편, 이것은 결국 대검 수사 지휘 감독 기능 힘 뺐다. 대검에 힘 뺐다는 겁니다. 대검에 힘 뺐다는 건 윤석열의 힘을 뺐다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묵묵히 있습니다. 뭔가 구상을 하고 있겠죠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. 자진 사퇴는 하지 않고 다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본인이 과거 중단했던 뭐 울산시장 선거,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라 여러 가지 금융사건들, 권력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심이 되는 금융사건들에 대한 수사, 이런 것을 다시 강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, 이성용 지금 장관가 마찰을 빚겠죠. 그렇더라도 원칙대로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줄 것도 같습니다. 이렇게 두 사람이 윤석열 그리고 감사원장, 최재형 감사원장 이렇게 버티니까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지금 반문재인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같이 부상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 정부에 대해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. 이렇게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이야기하니 그 두 사람이 좀 정의롭다 해서 대선 주자로까지 막 떠오르는 이런 상황인데, 반면에 말 잘 듣는 장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경향신문 일면 톱을 보시면은 환경부 4대강 보호 홍수 위험 대래 키웠다. 환경부가 딱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이명박 정부 때 만든 4대강 보호 홍수 위험을 대래 키웠다. 환경부가 딱 발표를 했죠. 통합당이 이 4대강 사업이 벌어진 낙동강이나 이런 데는 피해가 적고 사업을 하지 않았던 섬진강 쪽에 피해가 컸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통합당 그 주장에 환경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. 홍수 예방 효과 없다. 그런데 이 발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이 홍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자 이야기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. 신기 맞춤형 보고를 환경부가 한 것이죠. 8월 13일 조간 딱 풀렸습니다.